막쌤의 장편한 세상,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모유 수유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에게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유 안 먹어도 괜찮아, 분유가 있잖아 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왜 모유를 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지, 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장내 미생물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발 한번 해보죠. 모유는 자연적으로 아기에게 가장 알맞게 만들어진 영양물로서 어느 우유 제품보다 영양면에서 우수하고 생후 6개월까지는 모유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또한 비교적 높은 농도의 항세균 및 항바이러스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많은 방어인자를 함유하고 있어 위장관 감염 및 여러 가지 감염에 덜 걸리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장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면역 기능. 모유를 통해서 엄마의 살아있는 상피세포, 대식세포, 중성백혈구, 림프구 등 각종 세포가 아기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아기의 장에서 살아남아 항체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면역 강화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산모의 초유는 갓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면역 성분, 면역 글로불린이나 락토페린, 하나 뭐 더 하면은 모유 올리고당 있겠죠. 및 이런 면역 세포들이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어서 아기가 반드시 먹도록 해야 되고, 영아와 산모에게 유리한 점은 표를 한번 통해서 보시도록 하죠. 모유에 속해 있는 면역 글로불린, 그 다음에 모유 올리고당이 있는데, 이 면역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모유에 함유된 면역 단백질로서요, 이 장과 기관지 점막 면역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특히 초유에는 면역 글로불린 A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모유 올리고당이에요. 모유 올리고당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소화효소로 이 올리고당이 분해되거나 소화되지 않아요. 무엇에 도움을 주느냐면, 모유 올리고당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비피도박테리움 계열이나 락토바실러스 계열들의 이 장내 미생물의 증식을 도와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즉, 장 건강의 이 증진을 도모하면은 면역 증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이 크기 위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건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먹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생후 첫 3개월은 모유를 먹여야 하는 이유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 랑곤 헬스와 캐나다 매니토바대 공동 연구진은 모유를 먹이면 아기의 장내 미생물 군집 구성이 건강해져 천식 발생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생후 첫 3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야 아기의 소화기관과 호흡기 상부인 비강의 미생물 군집이 제대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의 임신부와 어린이 222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유를 먹은 아기들은 생후 첫 해에 쌕쌕거리는 증상이 적고 3살까지 천식 발병 확률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모유 수유 기간이 길수록 소아 천식 위험이 감소한다는 걸 확인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유와 천식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되지가 않은 상태였었는데, 연구진은 이 관계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모유의 성분과 아기들의 생후 1년간 비강 미생물 군집 변화를 추적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연구진이 주목한 건 모유 성분 중 모유 올리고당이었습니다. 이 영양 성분은 특정 미생물이 있어야 분해가 되는데, 3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 이런 종류의 당을 소화할 수 있는 미생물, 즉 빅피도박테리움 박테로이데스가 경쟁 우위를 가지면서 이 장내 군집 발달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반면 3개월 전에 젖을 떼면 분유 소화에 유능한 다른 미생물이 우선적으로 군집을 형성을 합니다. 연구진은 분유를 먹인 아기에게서 발견된 미생물 군집이 천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하고요. 연구진은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젖을 일찍 뗀 아기의 장에서 루미노코커스 그나부스라는 박테리아가 훨씬 빨리 나타났다는 점을 들었어요. 이 박테리아는 천식 위험 증가를 포함한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의 생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모유 대 분유, 아이들 10년 추적했더니 건강 차이가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한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희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 연구팀은 모유 수유와 아이의 병원 입원율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태어난 약 160만 명의 신생아를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에 따라 완전 모유 수유 그룹, 분유 수유 그룹, 혼합 수유 그룹으로 나눈 다음 10년간 병원 입원율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한 아이는 분유 수유를 한 아이에 비해 입원율이 15%, 혼합 수유한 아이에 비해서는 12% 낮았다고 하고요. 특히 감염 질환의 입원율을 낮추는 방어 효과가 가장 컸고, 소화기, 호흡기, 비뇨 질환 순으로 방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입원율 감소 효과는 나이가 어릴수록 크고, 감염 질환에 대한 방어 효과는 10세까지 지속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통하는 내용입니다. 모유 6개월만 먹여도 아토피 피부염 예방이란 뉴스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유를 먹은 아기는 분유를 먹은 아기에 비해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모 1,700여 명과 이들이 낳은 영아를 6년간 추적 관찰을 했는데, 이 결과 생후 6개월까지 총 칼로리의 80% 이상을 모유로 섭취한 아이는 36개월이 됐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생률이 51%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모유 속에 함유된 각종 면역 물질이 아토피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부분만 얘기를 좀 드렸어요. 아이가 모유를 먹었을 때와 그 다음에 모유와 분유를 혼합했을 때 혹은 분유만 먹었을 때 큰 차이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생후 태어나서 최소 2달에서 3달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람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 성분이나 그 효과는 절대적으로 따라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연유가 되었던 간에, 어떠한 일이 되었던 간에 내 아이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첫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이 모유 수유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 영아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의 장 건강과 이 면역과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해서 꼭꼭꼭꼭 잊지 말고 모유 수유를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